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던 커플로 5년 넘게 만난 나름 장수 커플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남친이 어찌나 쫓아다니며 잘하던지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남친은 제게 한결같이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게 어찌나 잘하던지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5년을 넘게 사귀었고 어느 날부터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양가의 인사도 다 드린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집보다 남친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친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우선은 자꾸만 결혼 이야기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결혼 전에 상견례부터 하는 거였지? 당연한 걸 뭐 묻고 그래. 근데 요즘 자기 좀 이상한 거 알아? 내가? 내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요즘 들어 결혼 얘기를 계속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님 자기 생각이 진짜 그런 건지 좀 혼란스러워서 말이야. 제가 걱정스레 남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남친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이 결혼이라는 게 엄청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랑 나랑 사귄 지 5년도 넘었는데 우리 이제 이 정도면 알 만큼 아는 거 아닌가? 혹시 자기는 나에 대해 확신이 없다거나 그런 거야? 예상치 못했던 남친 답변에 기분이 이상해진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아니, 확신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잖아.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긴 자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오래 만났는데도 이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 사실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것도 있는데 말이야. 그런 거 숨기고 자기랑 결혼을 한다는 게 좀 죄책감도 들고 그래. 라며 남친이 한껏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5년 넘게 만나온 사이였기에 남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친의 표정이 많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결국 제가 걱정스레 남친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나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 뭔데 그래? 혹시 어디가 아픈 거야? 그런 거야? 이게 말이야. 아픈 건 맞는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던 남친이 말꼬리를 흐리고 있었는데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니. 그럼 어디가 아프긴 아프다는 거야? 저기 그게 말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은 그냥 비웃기만 하거든? 근데 사실 나 지금 좀 심각한 상태야. 그니까 뭐가 심각하냔 말이야. 답답하니까 빨리 말 좀 해봐. 제가 재촉을 하자 남친이 마른 침을 삼키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남친의 이야기를 요약해보자면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특히나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존재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온몸이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프고 그런 증상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네요. 결국에는 남친 엄마가 잘 아는 무당한 데까지 데리고 갔다는데요. 그곳에서 남친을 보자마자 신병이라고 했답니다.
남친의 말을 듣던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뭐? 신병? 그게 정말이야? 진짜 신병이란 말이야? 내가 얼핏 듣기로는 그거 안 받는 그런 굿도 있다면서 그런 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저기 그게 말이야. 그 눌린 굿이라는 것도 벌써 해봤어. 뭐? 그걸 했다고? 근데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때 우리 약속 내가 갑자기 취소한 적 있었잖아? 그날 그 눌린 굿 하느라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자기랑 내가 만난 지 5년이 넘었는데 난 전혀 이상한 거 못 느꼈는걸? 그거야 내가 자기한테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한 거고. 사실 지금도 말이야. 자기 옆에 처녀 귀신이 앉아 있어. 자기랑 내가 하는 말 다 엿듣고 있어. 뭐? 처녀 귀신? 자기 진짜 무섭게 왜 이래? 장난치지 마. 남친의 말에 닭살이 돋았기에 제가 팔을 비벼대며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나도 이게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그 무당말로는 아마도 신내림을 받아야 끝날 것 같대.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자기는 그 신내림을 받겠다 그 말인 거야? 어쩌겠어. 허구한 날 몸이 아파서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신내림 받을 때까지 계속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자기한테 차마 말하지 못하겠어. 뭔데? 이거 말고 뭐가 또 남아있단 말이야? 이미 놀랄 대로 놀라있던 제가 더욱 불안한 눈빛으로 남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남친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말할게. 저게 그게 말이야. 내가 지금 계속 뭔가가 보인다고 했잖아? 그 처녀 귀신? 지금도 보이는 거야? 아니,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왔어. 지금 자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어. 남친의 말에 소름이 잔뜩 돋은 채 제가 옆에 있는 의자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나한테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조상신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야?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건데? 그게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께서 당장 자기랑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야. 뭐? 나랑 왜 헤어지라고 하는데? 나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단명할 팔자래. 앞으로 큰 사고를 당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헤어지라고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야,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내가 언젠가 듣기로는 그 신병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랑 같이 병원 치료받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가 남친에게 빌다시피 말하고 있었는데요. 자기야, 내가 병원 가봤다고 했잖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런 말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막 고함을 지르고 계셔. 남친의 표정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린아간 표정으로 앉아있자 남친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쯤에서 그만 헤어지자. 뭐?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 말만 믿고 나랑 헤어지겠다 그 말인 거야? 자기 진심이야? 자기야, 나도 자기 엄청 사랑해. 근데 우리 할아버지 신께서 나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단명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자기도 매일같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 진짜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니까? 이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불면증까지 걸려서 한숨도 못 자고 있어. 만에 하나 자기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비록 자기랑 결혼은 못하더라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싶단 말이야. 자기는 미신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 아주 진지해. 남친이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우선 그날은 남친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신병에 대해 알아봤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친에게 헤어질 수 없다고 말했고, 남친이 긴 한숨을 쉰 채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날 원망하면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난 자기랑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자기가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지 않기로 결정했고, 가끔 남친이 어딘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빼고는 한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남친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남친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겼다고 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남친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곧 누군가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세게 들이받은 건 아니었지만 어찌나 놀랐던지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그동안 운전하면서 사고는 처음 났던 거였거든요. 놀란 제가 남친에게 전화를 했고, 남친이 놀라서 택시를 타고 단숨에 쫓아왔는데요. 보험사로 전화해서 처리를 끝낸 남친이 제게 다시 말했어요. 거봐,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너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니까? 아니야, 많이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괜찮아. 제가 다시 한번 남친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남친이 정말 겁에 질려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하루 이상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친 어머니가 데이트하면서 먹으라고 김밥을 싸줬다는데, 그 김밥을 먹고 장염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것이 같이 먹었던 남친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결국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하루하루 너무나 불안했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한 달가량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한 사실을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헤어졌냐고. 그냥 헤어졌다고. 헤어졌다는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결혼까지 한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는 갑자기 헤어졌다고만 하면서 죽상을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알기나 해. 적어도 헤어진 이유를 말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참기만 하던 엄마가 폭발하듯 말했어요. 엄마의 추궁에 결국 제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신병이 왔대. 뭐? 신병? 그게 뭔데? 불치병인 거야? 엄마, 신병이라고 못 들어봤어? 그거 있잖아. 신내림 받아야 하는 거. 뭐? 신내림? 그럼 무당이 된다 그 말이야? 그렇다나 봐. 몸이 계속 아파서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봐. 내가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조상신인가 뭔가가 자꾸 나타나서 나랑 헤어지라고 한다나 봐. 조상신이 너랑 왜 헤어지라고 한다는데? 그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단명한데. 뭐? 단명? 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어딨어? 나 요즘 너무 무서워. 얼마 전에 생전처럼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고, 거기다 장염으로 응급실도 가고 계속 그랬잖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래.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제 말에 엄마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암튼 그래서 헤어진 거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힘든 시간이란 말이야. 하긴 뭐, 난 내 딸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네. 내 딸이 단명한다는데 당연히 헤어지긴 해야지. 그냥 미신이라고 해도 끔찍하기만 하다. 엄마가 무섭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그 뒤 저는 남친을 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지낸 연인을 잊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심적 고통이 어마어마하기만 했어요. 암튼 저는 남친을 잊기 위해 그렇게 싫어하던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테니스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면서 일부러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했던 것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애틋한 마음은 있었지만 조금씩 그 사람을 잊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한 대학 남자 동기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길을 가다 우연히 대학 동기가 제게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냈어? 니들 헤어졌다는 소린 들었어. 니들이 결혼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게, 나도 우리가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서 참 그렇긴 해. 근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긴 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하긴 니들 헤어진 지 한 몇 달 정도 됐나? 그럼 이제 좀 괜찮아지긴 했겠네. 그렇지. 헤어진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게 말이야.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 물론 이게 타이에 의해 헤어진 거라 아직도 애틋한 마음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야. 뭐? 타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영준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못 들은 거야? 하긴 그게 아무한테나 막 말하기 힘든 거긴 하니까. 라는 제 말에 대학 동기가 더욱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침 시간이 괜찮아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기가 좀 전에 말이 무슨 말이냐는 듯이 다시 물었어요. 저기 근데 아까 네가 타이에 의해 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혹시 영준이네 집에서 니들 결혼을 반대라도 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영준이네 부모님이 너 엄청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얘기 못 들은 모양이구나. 혹시 영준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니들 곧잘 친하게 지냈잖아. 우리 저번 주에도 만났지. 근데 그건 자꾸 왜 묻는 거야? 뭐? 저번 주에도 만났어? 그랬구나. 하긴 영준이가 그런 말을 막 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야.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말이야. 영준이 사생활을 내가 막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근데 영준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럼 영준이는 아주 잘 지내지. 그리고 내가 영준이한테 듣기로는 니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동안 엄청 싸워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며. 대체 왜 그런 거냐? 대학 동기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제게 묻고 있었어요. 그 말에 놀란 제가 되물었고요. 뭐? 성격 차이? 너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니. 말 그대로야. 영준이 말로는 헤어지기 전에 니들 엄청 싸웠다며. 그래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며. 아니야. 아마도 영준이가 말 못할 비밀을 숨기려고 니들한테 거짓말을 한 모양이네. 암튼 영준이한테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어. 라며 제가 전 남친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인지 동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다시 말을 꺼냈어요. 하긴 연인들끼리 일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 그럼 그 뒤로 영준이 소식은 잘 모르겠네. 그렇지. 그냥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야, 힘들 게 뭐가 있어. 옆에 아주 든든한 예비 신부가 딱 버티고 있는데. 동기가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이 손사래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몸이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런 제 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으로 동기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딱 보니 영준이 그놈은 여자복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렇잖아. 사실 너네 집도 엄청 잘 사는 편이긴 했잖아.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다들 너 엄청 부러워했잖아. 우리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넌 항상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거기다 넌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자주 갔고 말이야. 대학 동기들 중에 너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잖아. 거기다 너랑 사귀는 영준이까지 부러워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야. 너무나 놀라했었지만 도대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 제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랬나? 난 잘 몰랐거든. 말도 마라. 다들 영준이 엄청 부러워했다. 사귀는 내내 네가 데이트 비용 다 냈고 시시때때로 영준이 옷도 사주고 그랬잖아.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겠냐? 사실 그때 당시 영준이가 너 꼬시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긴 했지. 아, 그랬구나. 난 잘 몰랐는데. 넌 당연히 몰랐겠지. 영준이가 너 사귀려고 엄청 공을 들였었거든. 근데 영준이 그놈은 여자복이 터진 것 같더라고. 이번에 결혼할 예비 신부도 집안이 장난이 아니더라. 무슨 의약품회사 사장 딸이라나 뭐래나 그러더라고. 그 업계에선 엄청 유명하다던데? 근데 그 회사 딸을 어떻게 꼬신 건지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그래서 영준이가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도 때려치우고 그 회사 들어갔잖아.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 뭐? 결혼? 그래. 근데 너랑 꽤 오래 사귀었는데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긴 하네. 내가 알기로는 예비 신부랑 만난 지 7개월 정도 됐다고 하던데. 5년 사귄 너랑은 그렇게 헤어지고 7개월 사귄 여친이랑 결혼하고 이래서 예식장에 손잡고 들어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암튼 너도 힘내고 잘 지내라. 동기가 신이 난 채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동기에게 물었어요. 혹시 말이야, 영준이 신내림 받고 그런 거 들었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 영준이가 신내림?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예비 신부네 부모님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같이 성당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영준이가 성당 이런 거 엄청 싫어했었잖아. 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 뭐? 천주교? 그럼 신내림 이런 건 절대 아니겠네? 넌 대체 아까부터 자꾸 왜 신내림 얘기를 하는 거야? 영준이랑 신내림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본 것뿐이야. 암튼 싱겁긴. 그니까 내 말은 너도 잘 먹고 잘 살라 그 말이야. 하긴 영준이 예비 신부만큼은 아니어도 너도 꽤 부자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 암튼 앞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동기와 헤어졌는데요. 동기가 말한 것 중 7개월이라는 말과 천주교를 믿고 있다는 말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랑 헤어진 지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예비 신부랑 만난 지 7개월이라니요. 거기다 전 남친이 제게 말한 신병은 또 뭐고 신내림은 뭘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는 친한 친구 희정이를 만나서는 대학 동기랑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요. 이야기를 듣던 희정이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야, 딱 들어봐도 양다리였다는 거잖아. 너 영준이 그놈한테 완전 사기당한 거야. 뭐? 사기? 그래. 내가 보기엔 너랑 헤어지려고 꼼수 부린 거라고. 아니,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꼼수는 왜 부려? 네가 이래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생각해봐라. 대학 때부터 네가 영준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냐? 거기다 너한테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네가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인간이 짱또를 굴린 거라니까. 그니까 신내림이다 단명이다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헤어진 거라고. 진짜 나쁜 인간이네. 거기다 양다리까지 걸쳤어? 그니까 너랑 사귀면서 그 여자랑 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 내가 더 부자니까 그 여자를 고른 거다 그 말이야. 안 되겠다. 이 인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이미 헤어졌는데 확인을 어떻게 해. 못하긴 왜 못해. 너 영준이한테 문자 남겨. 혹시 네 번호 차단했을지도 모르니까 내 휴대폰으로 남겨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고 해. 이미 헤어졌는데 만나려고 할까? 글쎄, 과연 그럴까? 아마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찔리는 게 많으니까 꼭 나올걸? 그렇잖아.
괜시레 네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걱정이 앞서긴 할 거거든. 그렇게 휴정이 휴대폰으로 전 남친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문자를 보내고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정말로 전 남친이 바로 답장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말하고 그날 만나러 갔는데요. 그날도 역시 전 남친이 퀭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지냈지? 신내림은 잘 받은 거야? 아직 안 받았는데 곧 받을 예정이야. 신내림 받기 전에 이것저것 해야 할 게 참 많더라고. 이 신내림이라는 게 말이야. 전 남친이 제가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기가 막힌 듯 말했어요. 너 신내림 받는 거 강의해도 되겠다. 아주 전문가가 다 됐네. 당연하지. 내가 곧 받을 예정이라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거잖아. 앞으로 그 길로 가야 하는 거니까. 나 신내림 받으려고 회사까지 그만뒀거든. 근데 왜 만나자고 한 거야?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잘 알겠지만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아, 난 그냥 네가 며칠 전에 꿈에 나오길래 걱정돼서 연락해본 것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5년을 넘게 만났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헤어진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가끔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 네 맘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맘 다잡고 살아. 이제부터는 네가 연락해도 난 안 만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그래, 너도 부디 신내림 잘 받고 잘 살길 바랄게. 라며 희정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는 그곳을 나왔는데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희정이가 제게 급히 물었어요. 너 녹음 잘한 거지? 몰라. 심장 떨려서 혼났어. 네가 알려준 대로 녹음했으니까 잘 됐을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너 뭔 소리라는 거야? 저런 인간은 아주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기억 안 나? 대학 다닐 때 영준이 그 인간 여동생 아프다고 해서 네가 병원비도 꽤 많이 보태줬잖아. 그때 백혈병이었나? 그랬긴 했지. 거봐라. 근데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예비 신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대학 동기들 만나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비 신부가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래. 그니까 한 사람 인생 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 뒤 희정이는 정말 절친답게 철저히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전 남친과 친하게 지냈던 대학 동기들 몇 명과 희정이가 술까지 마신 모양인데요. 만취해 있던 친구들로부터 전 남친 예비 신부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고야 말았어요. 얼마 뒤 제게 말했거든요. 내가 영준이 그 인간 예비 신부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영준이랑 친하게 지내던 인간들 몇 명 있잖아. 술 취해서 해롱거릴 때 물어보니까 술술 불더라고. 뭐? 걔네들은 그 여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 꽤나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새 엄청 친해진 모양이야. 그 예비 신부가 워낙 부자라 그동안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주고 그랬다나 봐. 그러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말이야. 하는 짓들이 참 꼴사납구나. 여전히 얻어먹느라 정신이 없네. 그 버릇 어디 가겠냐. 너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지. 암튼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영준이랑 꽤 친한 대학 동기인데 꼭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거든? 근데 만나준대? 혹시나 영준이 그 인간이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미 밑밥을 깔아놨지. 밑밥이라니 그건 또 뭔 말이야. 예비 신부한테 신내린 그런 얘기 꺼내면서 영준이 목소리 녹음된 거 아주 약간 보내놨거든? 그러니까 영준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 집안이 원래부터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라 신내림이라는 말 듣고 많이 놀란 눈치야. 희정이가 작심을 한 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희정이는 전 남친의 예비 신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예비 신부는 너무나 순진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전 남친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듯해 보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신내림에 관한 녹음 내용들을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한마디로 전 남친이 저와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전에 동생이 많이 아플 때 병원비까지 보태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다는 말까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예비 신부가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이었는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어요. 저는 그쪽을 위해 말해준 것 뿐이에요. 적어도 김영준 그 인간 정체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헤어지던지 말던지는 그쪽이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잘 판단하시라고요. 그 정도 재력이시면 뒷조사하는 건 어렵지도 않잖아요? 라며 제가 희정이를 데리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뒤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칠 뒤 전 남친 예비 신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고맙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덕분에 예비 신랑의 정체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결국 둘은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고가 나고 장염이 걸리고 그런 것도 전 남친이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 남친은 그 회사에서 쫓겨난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요. 그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 채 잘 다니던 공무원까지 때려쳤으니 앞날이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희정이 말에 의하면 다시 취업이 어려운 모양인지 집에서 폐인처럼 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 남친이 제게 다시 만나자고 은근슬쩍 연락을 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꽝 대신 닭이라고 제가 생각났던 모양이었어요. 전 남친 말로는 다시 눌린 꽃을 받아서 괜찮아졌다라고 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꺼지라는 말만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도대체가 얼마나 뻔뻔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5년 동안 사귄 여친과 헤어지기 위해 신내림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